자, 엄청난 논란에 휩싸였던 에너지 프로젝트가 어떻게 모두가 환영하는 그런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갈등을 넘어서 상생의 모델로 거듭난 제주 한림 해상풍력발전소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 멋진 결과물부터 한번 보시죠. 푸른 바다 위에 정말 거대하게 솟아있는 이 풍력 발전기들. 이게 바로 제주 한림 해상풍력발전소입니다. 지금은 뭐랄까 제주의 깨끗한 미래를 상징하는 그런 풍경이 됐지만요. 사실 이 모습이 완성되기까지는 정말 깊고 긴 갈등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볼게요. 2022년 한 어민의 목소리인데요. 이 한마디에 당시 어민들이 느꼈을 그 상실감 그리고 분노가 정말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죠? 도대체 무엇이 이분들을 이렇게까지 거세게 반발하게 만들었을까요?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저항.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처음 공개됐을 때 지역사회가 왜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저항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당시 계획했던 규모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투자 비용만 무려 6,300억 원. 그리고 거대한 터빈 18개가 들어서는 면적은요. 축구장 한 130개를 합친 넓이의 바다였어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아니 당장 내 앞바다에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특히 어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갈등의 핵심, 그건 바로 소외감이었어요. 어민들 주장은 이겁니다. 사업 승인 과정에서 의견 수렴 투표를 하긴 했는데 정작 발전소가 딱 들어설 그 바다에서 평생 고기 잡던 소수 어민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의 논리에 밀려서 소수인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그냥 통째로 사라질 위기다 이렇게 느끼신 거예요.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다른 곳으로 한번 돌려보죠. 이렇게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막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을 때 사실 그 이면에서는요. 제주도의 전력 시스템 내부에서 또 다른 아주 심각한 기술적 위기가 조용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출력 제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바람이 너무 잘 불어서 전기를 막 팡팡 만들어냈는데 이걸 다 받아줄 전력망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과부하를 막으려고 멀쩡히 돌아가는 풍력 터빈을 그냥 강제로 멈춰버리는 겁니다. 아니 좋은 청정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니 진짜 역설적이지 않나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심각합니다. 2015년에 딱 3번이었던 출력 제어가요. 불과 4년 뒤인 2019년에는 46회로 늘어납니다. 무려 15배 이상 폭증한 거죠. 와, 이 추세대로라면 2022년에는 240번이나 발전을 멈춰야 할 거다. 이런 암울한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이 차트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보세요. 한림 프로젝트는 시작도 하기 전인 2019년에 제주는 이미 신재생에너지 비중, 여기 이 초록색 부분이 14.4%나 됐어요. 전국 최고 수준의 녹색 에너지 섬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섬의 전력망이 이렇게 막 급증하는 생산량을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는 거의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흐름이 180도 바뀝니다. 이 사회적 갈등과 기술적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하면서 끝없이 평행선을 달리던 대립의 구도가 드디어 협력의 구도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변화가 정말 극적이에요. 왼쪽 보세요. 기존에는 개발사는 짓겠다, 주민은 절대 안 된다, 서로 싸우는 님비 현상이었죠. 그런데 오른쪽처럼 아예 주민들이 프로젝트의 투자자, 그러니까 주주가 돼서 이익을 직접 나눠 갖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겁니다. 그냥 반대만 하던 입장에서 이건 우리 발전소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상징적인 수준으로 참여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숫자, 300억 원. 이게 바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투자한 금액입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나도 돈을 버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운명 공동체가 된 거죠. 이 이익 공유 모델 구조는 생각보다 간단한데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첫째, 세 개 마을이 힘을 합쳐서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투자 주체가 되는 거죠. 둘째, 이 조합이 300억 원을 투자해요. 그러면 발전소에서 수익이 날 때마다 매년 배당금을 받고 이 돈을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또 지역복지 사업에도 쓰는 겁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반대의 가장 큰 이유였던 생계 위협이 오히려 새로운 소득원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완공됩니다. 이제는 그냥 하나의 발전소가 아니라 주민 참여와 우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표준, 이른바 K해상풍력의 청사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최종 수치들이 그 엄청난 성과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일단 용량부터가 국내 최대인 100메가와트급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약 7만 3천 가구가 1년 내내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입니다. 그리고 매년 탄소 배출을 12만 톤이나 줄이는 효과까지 있죠. 정말 대단하죠? 그럼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선봉할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터빈부터 케이블까지 100% 우리 기술로 해냈다는 거. 둘째, 까다로운 민간 금융기관들로부터 5천억 원이 넘는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점. 셋째, 공공기관이 뚝심 있게 사업을 주도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주민 참여라는 이 새로운 공식을 완벽하게 성공시켰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딱 보여준 셈이에요.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림 해상풍력의 성공은 우리에게 또 다른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좋아, 이렇게 많이 만든 깨끗한 에너지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적 도전과 해결책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출력 제어 문제요. 100메가와트라는 이 엄청난 양의 전기가 새로 생겼으니 전기가 남아도는 문제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심각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큰 성공이 더 큰 숙제를 안겨준 셈이죠. 그래서 요즘 엄청나게 주목받는 기술이 바로 이 P2G, 파워 투 게스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가 남아 돌잖아요. 그럼 그 남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그린 수소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수소는 저장해 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전기로 쓰거나 아니면 수소차 연료로 바로 쓸 수도 있죠. 한마디로 버려지던 전기를 미래 에너지로 바꿔버리는 정말 획기적인 기술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광활한 풍경을 보시죠. 이제 보니까 그냥 풍력 발전기 몇 개가 서 있는 게 아니죠. 한림해상풍력은요,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고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고 심지어 다음 세대의 에너지 해법까지 제시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거대한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제주 한림의 이 놀라운 성공 사례, 과연 다른 지역, 더 나아가 전 세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청사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주라는 아주 특별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냥 제주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다음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